이런 인간들은 한국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한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는다. 한국인에 대한 편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방적인 글을 주워 모은 자료들을 말이다. 그의 보고를 여과 없이 믿을까 두렵다. 아마 개항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 중 같은 서양인에게 가장 비판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독일 출신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가 꼽힐 겁니다. 그는 조선을 방문한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인은 더럽다는 지적에 독일 노동자도 더럽다고 했고, 한국인은 불결하다는 주장에도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면 이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청결면에서 중국인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원래 어디서나 집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훈련받은 가축들조차 부끄러워할 일을 공공연히 해결하기 위해 북적거리는 길거리 한쪽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의 마을이나 소도시들이 본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양 있는 한국의 남자들은 땅바닥이 오염되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여행 중 이동식 변기는 필수였다. 심지어 귀족이나 관료인 양반집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화장실을 설치했다. 한편 한국 여행객들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농가의 머슴들을 보고 독일인의 청결성을 판단한다면 한국에 대해 세계 관광객들이 내린 성급하고 분별 없는 주장처럼 우리 역시 부끄럽고 부당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다라며 비판했죠. 1870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자가 된 그는 1901년 중국 취재 후 곧바로 조선을 찾았는데, 그렇게 조선을 여행하며 틈틈이 남긴 기록이 쾰르니시 짜이퉁에 실렸습니다. 1901년 10월부터 1902년 11월까지 연재된 그 기록을 모아 출간된 것이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입니다. 그렇게 조선에 긍정적이었던 겐테가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의 민둥산입니다. 그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산림이 있는 것으로 밀어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겐테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70년 뒤 한국에서 전 세계가 감탄에 맞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울창한 숲과 나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의 수도답게 가장 번화하고 발전했다는 서울만 해도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불암산, 인왕산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이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겐테가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민둥산 천지였습니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가 보급되기 전까지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썼으니까요. 거의 모든 가정집이 나무를 베어와 아궁이에 밀어넣었고 가을부터 봄까지 극히 건조한 한국의 기후 특성상 이 시기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베어내기만 했으니 당연히 산은 헐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온돌 문화가 적어도 산의 입장에서는 천적이었던 것인데 그나마 민둥산이라는 표현은 부드러운 것이고 차라리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조금 부족하다고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약하게 내린 비에도 홍수가 나고 토사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쏟아진 토사는 하천과 강바닥에 쌓여 어느새 논밭이 하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큰 비가 쏟아지면 제방이 터지고 제방을 범람한 물은 그대로 논밭으로 흘러들어 농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조금만 가물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논밭이 갈라졌고 약한 바람에도 황토먼지가 뿌옇게 날립니다. 숲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산짐승들이 터전이 사라지므로 나무가 없는 산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은 한국을 두고 한국의 황폐화는 회생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혹한 평가를 내렸죠. 하지만 이런 산림 파괴 현상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이 산림 황폐화로 고통받고 있었고 유엔과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아 녹지 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러던 1962년 7월 18일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 규모 삭감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뚜렷한 경제 발전도 없는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원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위스콘신 출신 상원의원 알렉산더 와일리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한 박사가 새로운 소나무를 개발해 보급했고 이 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튼튼해 훌륭한 목재가 된다.
이 소나무가 미국에 들어와 미국 산림을 살리고 있으며 일리노이와 미시건주의 탄광 주변이 녹지로 변했다. 한국에 대한 원조는 결코 불필요한 원조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의 이 연설로 한국에 대한 원조 규모 삭감하는 부결됐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와일리 의원이 언급한 그 한국인 박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제1호 이막 박사이자 세계적 육종 연구가 현신규 박사입니다. 우선 육종이란 식물이나 동물을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시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목육종이란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대상으로 유전적 개량을 통해 목적에 맞는 우량한 형질로 개량하는 학문입니다. 현신규 박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한 이가 현신규 박사로 척박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만 목질이 좋지 않은 리기다 소나무와 목질이 고르고 생장력이 우수하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테다 소나무의 장점을 교잡해 탄생했습니다. 그럼 현신규 박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191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 서울대 농과대학의 전신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입학하며 나무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철학과 문학을 전공해 일본 유학을 원했으나 집안 형편 때문에 수원고농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원고농은 조선총독부가 농림 분야에서 일할 관리와 조선 내 중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업교육기관입니다. 수원고농에 진학해서도 그는 조선인으로서 받는 차별뿐 아니라 공부 분야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읽은 글귀에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 규슈 제국대학 농학부 임학과에 입학해 조림학을 전공하기에 이르죠. 졸업 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조림과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는데 그는 산림조사를 나갈 때마다 한국의 헐벗은 숲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 조림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는데 그가 소나무를 연구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소나무가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국내 조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1943년 규슈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자 미 군정청은 그를 조선임업시험장 장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미 국무부가 한국 연구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돼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림육종연구소로 연수를 가게 됐죠. 이때 그는 전 세계 여러 수종을 교배해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인목육종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때 그가 한국에서 연구하던 소나무 품종 개량 연구에 착수해 리기테다 소나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개발한 리기테다 소나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교잡종 나무로 평가됩니다. 바로 이 나무가 1962년 와일리 의원이 일리노이와 미시건주의 탄광 주변이 녹지로 변했다. 한국에 대한 원조는 결코 불필요한 원조가 아니다라며 언급한 바로 그 소나무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계속 연구를 이어가던 그는 1963년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됐는데 농학자가 아닌 임학자가 임명된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산림복구에 엄청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신규 박사는 산림복구를 위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고려했지만 급속한 사막화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된 한국의 산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종을 찾다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인 포플러 나무가 더 적합하다 생각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포플러 품종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택된 것이 이태리 포플러입니다. 외래종이지만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고 육종을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개량형 이태리 포플러는 소나무의 10배, 낙엽송의 8배 정도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의 특징을 맘껏 뽐내며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태리 포플러는 평지나 하천부지에서만 잘 자라는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의 가파른 산악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육종이 필요하다 생각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눈여겨본 것은 유럽이 원산지이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다른 포플러보다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 이미 토착화된 은백양나무와 당시 그가 재직 중이던 인목육종연구소에 자생하던 재래종 수원사시나무였습니다. 수원사시나무는 조림수종으로 이용도가 높았는데 이를 은백양나무와 몇 년간 잡종교배해 육종 실험한 결과 산지에서도 이태리 포플러보다 성장력이 우수한 교배종 포플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나무를 은사시로 명명했고 1973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에 대량으로 식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시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데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오염에도 견디는 힘이 강해 지금도 가로수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은사시는 지금은 현사시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신규 박사의 공로를 치하하며 5.16 민족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을 따 현사시로 바꿔 부를 것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사시 나무가 호주에 수출됐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0년대 후반 호주는 포플러 나무의 낙엽병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현사시 나무는 특히 녹병균에 의해 생기는 낙엽병의 저항성을 갖고 있었는데, 호주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숲 전체를 현사시 나무로 대규모 교체할 계획을 세웠죠. 호주 정부는 현사시 나무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붙이길 원했기 때문에 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냐하면 현사시 나무의 아빠 나무인 수원사시 나무가 처음 발견된 곳이 수원 서둔동의 역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호주 옆나라 뉴질랜드에도 수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국립 포플러 및 버드나무 사용자 그룹이 발표한 한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기 1과 여기 2가 1977년부터 뉴질랜드에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신규 박사의 헌신 덕분에 이후 우리 산림은 빠르게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대한민국 산림의 전체 부피는 60년간 14배 증가했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넓은 수치이며 전 세계 188개국 중에선 20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산림 가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59조 원에 달하는데요.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유일한 녹지 성공 사례를 하나 꼽았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했죠. 지금도 전 세계가 가장 놀라는 한국의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산림녹화 사업인데,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목 축적량이 1947년 1헥타르당 8.8 세제곱미터로 즉시 사방공사를 하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70년 만에 168.1 세제곱미터로 급증했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헥타르당 인목 축적량 1위가 슬로베니아, 2위가 폴란드, 3위가 자랑스럽게도 한국입니다. 현신규 박사는 이러한 성과 외에도 대한민국 1호 임학 박사로서 서울대 교수직을 맡아 많은 제자를 육성하고 신품종의 육종, 종자 채취 보관, 정책 수립 측면에서 47년간 대한민국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런 업적으로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전당에 이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죠. 여전히 민둥산인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자유의지로 행해진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